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가짜 사주. 옛날 경상도 깊은 두메 산골 마을에 한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었으나 손끝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착해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그의 이품을 알아본 매파가 중매를 서서 마침내 고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초가집 한 칸에 살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아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살았다. 부부의 정은 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스럽게 생긴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는 아이가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복만이라 지었다. 두 부부는 아이가 울면 달래고 아프면 밤새도록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정성껏 길렀다. 세월이 흘러 복만은 어느새 장성하여 20살이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혼처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부모는 속이 타 들어가며 이웃마을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떻소? 우리 아들 사주가. 점쟁이는 복만의 사주를 들여다보다가 혀를 찼다. 이런 빌어먹을 팔자를 봤나? 빌어먹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고 살 팔자라 이 말이요.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바꿀 순 없겠소. 하늘이 정한 팔자를 사람이 어찌 바꾸겠어?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길로 아버지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을 본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점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을 팔자라 하오. 복 많이 받으라 지은 이름이 허망하구려. 그날 이후 부부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복만은 부모님 앞에 앉아 말했다. 며칠 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을 떠나 제 팔자를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된다. 팔자가 그렇다고 정말 나가면 빌어먹고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제 힘으로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평생 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눈빛에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대신 꼭 돌아와야 한다. 몸 건강히 알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복만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길을 나섰다. 그리곤 곧장 점쟁이 집으로 가서 말했다. 제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을 팔자라 하여 팔자땜을 하러 나서는 길입니다. 부디 좋은 사주 하나 써주십시오. 큰 벼슬에 오르고 부자가 될 팔자라고 말입니다. 점쟁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복만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써 주었다. 복만은 그 종이를 옷섬 깊이 넣어 단단히 꼬매고 길을 나섰다. 그는 여러 마을을 떠돌다 어느 훈장님 댁에 머물게 되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낮엔 심부름을 하며 틈틈이 글 공부를 했다. 훈장은 복만의 성실함과 공손한 태도에 감탄하여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게 해 주었다. 그런데 훈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복만이는 언제나 옷섬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다. 복만아, 그 옷섬에 뭐가 들었느냐? 아, 별거 아닙니다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자 훈장은 더 궁금해졌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복만이 낮잠을 자는 사이 훈장은 살짝 옷섬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주팔자라는 글귀 아래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금 벼슬에 부자가 될 팔자라니. 훈장은 그 사주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 이후부터 훈장은 복만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집안일을 시키며 허드렛 일을 맡겼지만 그날 이후에는 손에 빗자루조차 쥐게 하지 않았다. 복만이를 더 이상 하인이 아니 글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제자로 대했다. 이제부터는 일은 다른 아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오로지 글만 읽거라. 사람의 팔자는 글로 바뀌는 법이니라. 훈장은 복만이를 제자들 중 맨 앞자리에 앉혔다. 아침에는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낮에는 한시와 고문을 읽게 하며 밤에는 직접 불을 밝혀 글을 지도했다. 복만이 또한 스승의 정성에 보답하듯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글 공부를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자 그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훈장조차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훈장은 복만이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르거라. 너라면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이다. 복만은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훈장은 손수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노잣돈을 내밀었다. 이건 길에 쓸 노잣돈이니 허투루 쓰지 말고 마음을 곧게 세우거라. 며칠 뒤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었다. 훈장은 여러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엄중히 당부했다. 모두 잘 들어라. 복만이를 없인 여기지 말고 서로 도우며 함께 시험을 치르고 오너라. 길 위에서도 학문을 잃지 말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거라.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 스승님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하인 출신 주제에 우리랑 같이 과거를 보러 가? 하고 못마땅했다. 그리하여 복만과 제자들은 며칠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한 주막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게 되었다. 복만은 피곤에 겨워 밥을 먹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그때 제자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주막 주인을 불렀다. 주모, 우리가 떠난 뒤에 저놈이 깨어나면 우리가 간 길을 절대 알려주지 말고 딴 길을 가르쳐 주시오. 알겠소? 그리고는 주모의 손에 엽전 몇 푼을 쥐어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튿날 아침 복만이 깨어보니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럴 수가, 다들 먼저 갔단 말인가? 그는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주막 주인에게 길을 물었다. 저 한양 가는 길이 어느 쪽이요? 주모는 일부러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예. 요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요. 반나절이면 다요. 복만은 주모의 말을 믿고 길을 나섰으나 그 길은 사람의 발자국조차 드문 깊은 산길이었다. 며칠을 헤매던 그는 지쳐 고갯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더는 못 가겠구나.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드니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였다. 저 불빛이 도깨비라면 내 명이 다한 것이고 인가라면 하늘이 나를 살피신 것이겠지. 복만은 힘을 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었다. 가까이 가보니 뜻밖에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놀랍게도 이 깊은 산중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그 틈으로 배곡 같은 얼굴에 복숭아빛 뺨을 한 여인이 나타났다. 이 늦은 밤에 어인일 오셨습니까? 소인은 서당에서 공부하던 중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인데 길을 잘못 들어 날이 저물어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어.
여인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미소 지었다. 이곳은 제 별당이지만 손님을 밖에서 재울 수야 없지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녀는 사랑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시장하실 텐데 요깃거리라도 차려오겠습니다. 복만이 방에 들어서자 사방 벽에는 책장이 가득하고 책들이 층층이 꽂혀 있었다. 이 많은 책이라니 보통 교수가 아니구나.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차려 들어왔다. 혼자 사는 집이라 변변치 않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복만은 감사히 밥을 들며 물었다. 그대는 어느 대 교수이신데 이런 산중 큰 집에서 홀로 지내신단 말이오. 저는 한양 권정숙 댁의 딸이옵니다.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좋아해 아버님께서 남녀 구별 없이 학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 별당은 저를 위해 따로 지어주신 곳이랍니다. 이제 이 책들도 모두 읽어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 새 책을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고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때마침 과거를 보러 가신다니 잘 됐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떠나시겠어요? 한양길은 제가 훤히 압니다. 복만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주신다면 제가 더 감사하지요. 여인이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복만도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복만은 여인을 따라 산길을 벗어나 드디어 한양의 대로로 접어들었다. 선비님, 과거 시험날에 사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댁에 머무르시지요. 어제도 신세를 졌는데 계속 그러면 폐가 되지 않겠소.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학문을 닦는 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복만은 여인을 따라 권정숙 댁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여인은 시녀에게 이르며 말했다. 이분은 먼 길 과거를 보러 오신 분이니 정중히 모셔라. 방으로 들어간 복만은 애를 다해 큰절을 올렸다. 권대감님, 소인은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과거를 보러 오던 길에 여식의 은혜로 길을 얻었습니다. 권정승은 복만의 공손함과 반듯한 태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인연이었구만. 과거 앞두고 며칠 머무르며 마음을 다스리게. 그날부터 복만은 여인이 거치하는 별채에 머물게 되었다. 여인은 방 안의 서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책들을 다 읽으시면 과거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소. 한양으로 가는 길에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낭자 덕에 제때 도착하고 이렇게 귀한 책까지 얻게 되었구려. 복만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다. 불을 밝히고 앉아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마음을 다해 읽고 또 읽었다. 사흘 뒤 과거 시험날 배운 문장과 터득한 뜻이 술술 흘러나왔다. 타고난 총명함과 훈장의 가르침 그리고 여인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가 모두 한데 어우러졌다. 결국 복만은 단번에 장원급제했다. 그 소식이 한양거리에 퍼지자 사람들은 산골에서 내려온 청년이 장훈을 했다며 떠들썩했다. 권정승도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내 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벼슬을 얻은 복만은 서당으로 돌아왔다. 훈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복만을 맞았다. 역시 사주팔자는 틀리지 않았구나. 내 사주가 큰 벼슬의 부자가 된다고 했지 않느냐. 복만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사실 그 사주는 제 진짜 사주가 아니옵니다. 가짜 사주였지요. 뭐라? 가짜라니? 복만은 집을 떠나게 된 사연부터 점쟁이에게 가짜 사주를 받아 옷섬에 꼬맨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훈장은 처음에 어이가 없었으나 이내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복만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어머니! 저 복만이가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얘야, 내가 어찌 이렇게... 발자땜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없고 혼이 날 처자까지 생겼습니다. 부모는 손을 붙잡고 울며 기뻐했다. 훗날 복만은 점점 더 높은 벼슬에 올라 종, 상품, 부제하까지 지냈고 부유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가짜 사주가 진짜 사주가 된 셈이었다. 세월이 흘러 복만이 애순이 되었을 때 어느 가을 저녁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처음 본 나를 그토록 정성껏 돌봐주었소? 아내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다 사주팔자 덕분이지요. 사주팔자라니 어떤 사주길래 그런 말을 하오? 저는 사내처럼 강직하고 그를 좋아한다고 여인으로선 사납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을 사내를 만나 거지꼴로 산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사주를 믿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산중에서 책이나 읽으며 살고 싶었지요. 그러다 당신을 만나자 첫눈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내 낭구님이구나. 그리고 다짐했지요. 이분을 장원급제시켜 내 사주를 거꾸로 바꾸리라. 복만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로군. 천생연분이라니요. 당신 사주에 있던 남의 밥 빌어먹을 사내가 바로 나였으니 말이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함께 웃었다. 사람의 길은 타고난 팔자나 사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과 노력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가짜 사주로 시작된 복만의 인생은 결국 진짜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걸어간 한 사람의 의지와 성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팔자는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새겨지는 자신의 손글씨인 것입니다. 바람이 묻는다. 너의 길은 어딘가. 나는 웃으며 말하네. 내가 가는 데가 길이라.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다. 내 두 손에 피어나는 꽃이라. 사랑도 바람결에 맡기지 않으리. 내 마음이 가꾼 인연이 피어나리.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내 뜻은 바위처럼 남으리라. 운명은 내가 짓는 노래. 사랑은 내가 엮은 실타래. 하늘도 나를 막지 못하리. 내 마음이 곧 운명이니.